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500만 동학 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핵심 종목 진단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 많이 못 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바이오니아, 한미약품, 뷰웍스 등등등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많이 좀 지지부진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업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바이오 업종이 왜 지금 지지부진한가, 왜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한 3-4가지 정도로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슈 자체가 부각이 덜 되고 있다. 흔히 말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이 시장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장에 돌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모더나가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이제 투약이 되는 시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약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반감이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지만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키지는 못하지만 결국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이거를 누가 천하통일을 할 거냐,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지금 임상 실험에 대한 부분도 시간을 단축해서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 가지 5년 걸릴 거를 1년에 줄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벽하게 이 신약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몇 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이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은 나오기에는 한 2-3년 정도, 길게는 4-5년 정도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좀 꺼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게 이제 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바이오 제약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 있었던 업종이 이제 코스닥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업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몰려있는 쪽이 바이오였는데요. 바이오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HLB나 신라젠 등등등 삼상 임상에 통과가 되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좀 말로가 좀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에서 좀 코스피로 집중이 되다 보니 결국엔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코스닥 업종보다 코스피 업종이 더 좋다. 그리고 코스피 업종에서 특히나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린 뉴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양책을 강도 높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제 그쪽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뭐가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6일부터 아니 11일부터 다음 주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펼쳐지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이제 셀트리온은 오늘 이번에는 이제 메인 트랙에서는 좀 빠졌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집중한다라는 이유로 빠졌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LG화, 큐젤, 제넥신, 이제 후보물질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과 보고,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 같은 뭐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매드팩토, 앞타바이오, 엔지캠 생명과학, SCM 생명과학 뭐 등등이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그리고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에로 라이센스 아웃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에 대한 협의 뭐 이런 부분들 이 이제 속속들이 얼마만큼 결과물이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도움이 많이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인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서 좀 버티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셀트리온 그룹주부터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역시 이제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좀 더디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이어지진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크게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박스로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박스가 얼마만큼 될 거냐? 뭐 1차적으로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4만 5천 원에서 17만 원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길게 보면 한 20만 5천 원에서 25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셀트리온도 결국 32만 원 선에서 37만 원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코스피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만, 그래서 셀트리온은 코스피로 빠져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결국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이쪽 관련된 업종이 올라가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에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확 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이제 그 진단 관련된 부분 때문에 보자라고 했고, 한미약품은 이제 유통. 자,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이 랩지노믹스, 그리고 시젠 등과 같이 진단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입니다. 결국에 이제 진단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치료제나 백신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진단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니아도 그나마 다른 진단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얼마만큼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못해도 한 22,000원 이상은 올라와야 이제 추이가 좀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서 아직 완전하게 추이가 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추이가 하락인 진정된 상태에서 이제 과연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냐라는 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매수를 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 추이를 상승으로 좀 전환시키는 이 시점에서 21,000원, 22,000원 정도 시점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이제 그러니까 JP 모건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 관련된 유통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주봉상, 월봉상 보시더라도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50만 원까지 갈지 아니면 40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한 45만 원, 44만 원 정도 이 가격선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이 갭이 지금 메워져야 한다라고 하면 37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이 갭을 메운다라고 해도 6만 원, 7만 원, 6만 원 정도 유지가 되면 뭐 길게 봤을 때는 상승 추이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40만 원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유지가 되면 못해도 44만 원, 5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50만 원까지 보셔도 된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뷰웍스 관련된 부분은 결국엔 이제 저점 부근에서 슬슬 이제 헬스케어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이 그러니까 바닥을 계속 다졌었던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다졌었던 흐름을 조만간에 이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세가 클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6,000원인데 이 35,000원, 6,000원을 유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팡 튀면 한 4만 2, 3,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된 게 없다. 되레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라는 거를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31,000원, 3만원 정도? 35,000원 정도 유지가 되면 이 추이는 우상향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